안녕하십니까. QIL츠 문선생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지금 이제 저희 학생분 에세이를 하나 갖고서 제가 수정하는 작업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는 초등학생 거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인분 건데요. 문장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먼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에세이 주인분께서는 그래머 첨삭된 부분은 먼저 받아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첨삭을 한 다음에 이 동영상을 갖고서 교육을 이걸로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첨삭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장을 왜 그렇게 고쳐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바로 제 얼굴이 이제 사라질 거고 이제 바로 워드 화면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서 다음에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일단 중요한 부분들부터 반드시 앞쪽에다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를 먼저 보시면요. 일단 주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주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몇몇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의 도입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상교육이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먼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이 바로 키워드가 될 거고 제가 빨간 색깔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삶의 질이 나아진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까지 반드시 키워드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무상교육 부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지금 우리 삶을 증가시킨다 하기 때문에 지금 키워드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에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에세이 안에 정확하게 탑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이 주제를 벗어나게 돼서 최하 점수를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양쪽을 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두 쪽으로 나눠서 쓰는 게 현명하고요. 자, 이제 바로 바디 쪽으로 넘어가서 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생분께서 쓰신 글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의도 자체는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글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그들의 빈곤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상교육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조사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론 쪽에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일단 뭐 배경, 원래 제가 매직 라이팅에는 배경을 넣고요. 그 다음 배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방이기 때문에 관점 노출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시한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꼭 옳다라는 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지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문장 구조를 놓고 이 주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포인트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관점과 그리고 다른 생각,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연 다른 요 부분이 과연 뭘까요? 지금 제가 드래그 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어쨌든 삶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만 정확하게 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쓰는 부분은 파란 색깔로 쓸 거니까 글자 표시되는 거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지금 개발도상국에서의 어떤 삶이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영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멈추고 그냥 바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글을 좀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삶이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찍어 놨습니다. 어떤 삶.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life를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지금 관점을 두 개로 딱 쪼갰어요. 하나, 앞쪽에 있는 게 하나,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드래그 쳐지는 부분 여기가 2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새로운 기술이 그들의 빈곤한 삶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가 A 관점일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무상교육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가 지금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관점 차이가 완전히 180도로 회전을 하긴 하지만 이럴 때는 그냥 비교급 문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붙여서 쓰는 게 조금 더 글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워서요. 손이 좀 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금 저는 교육을 무상으로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떤 기술 발전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끝냈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선 저는 제너럴을 쓰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위쪽에서 요구했었던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키워드랑 요 밑에 지금 우리 저에게 글을 의뢰해 주신 분이 쓰신 내용이 그냥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그냥 한 문장으로 딱딱 들어올 수만 있게 만들면 전 그게 가장 좋은 교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바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디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학생분이 쓰신 글은 새로운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하고요.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의 질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시로 남아프리카에 사는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이 컴퓨터, 휴대폰, 전자기기 없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함께 말하는 데 불편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일단 1번 문장에서 이게 두 가지로 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씩 맞겠죠. 자, 그럼 요 1번 문장에 핵심 사안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핵심 사안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핵심 사안들이 그닥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 문장에선 크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보시게 되면 여기 아프리카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바로 어떠한 예시가 들어온 상황에서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주장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뒤로 바로 예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맨 밑에 있는 요 구간까지는 전부 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관련되는 이야기만 쓰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시를 쓸 때도 이 단락 위쪽에서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조금 포괄적인 주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단 묶어주기 전에 개발도상국으로 해가지고 한번 묶어주고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개발도상국으로 묶어주지 않게 되면 글이 뒤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앞쪽에 어떤 구심체가 없으면은 뒤쪽에서는 구심체가 없이 그냥 글이 나열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글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런 글을 쓴다고 하면 저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그 주장이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 문장을 하나로 해서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앞쪽에다가 뉴 테크놀로지로 해가지고 지금 키워드를,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전진 키워드 시킨 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키워드가 앞쪽에 나왔고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딱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으로 쓰자. 자, 이 정도 쓴 다음에 여기서 바로 세미콜론으로 붙여서요. 일단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요,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본문으로 붙여야 돼요. 가능하다면 본문으로 붙이는 게 최선입니다. 타이밍이 올 때는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그 타이밍은 언제냐? 키워드가 원 키워드 상태에서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요, 뻗어나갈 때 문장 구조가 앞쪽에 있는 거를 딱 물어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병원이 나오고 종합병원 나오고 내과 나오고 감염내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글이 정확하게 키워드가 딱딱딱딱딱 떨어질 때는 무조건 묶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예시를 들었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분이 쓰신 거는 남아프리카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랑 휴대폰, 뭐 전자기기 없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없이도, 단 전자기기가 없이도 지금 글에 여기서는 지금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survive라는 단어하고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 생명과 관련 있는 뭐 그런 내용에서만 그걸 써야 되는 게 survive라는 단어는 원래 그럴 때 좀 많이 쓰고요. 이럴 때는 지금 주제가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하면은 삶의 질에 맞는 키워드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반대쪽에서 일단 주장한다라고 일단 글을 전개를 시켜볼게요, 한번. 또 관계대명사를 한번 붙여서 편안하게 사는 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런 의견을 지금 앞에 있는 의견을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문장이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것들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함께 말하는데 불편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그런 방식이 없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제1세계,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든가 제1세계 국가라고 표현을 해서 제1세계의 국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얼어서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1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 다음 문장이 하지만 해가지고 이제 또 문장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데 새로운 기술에는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여유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살짝 타점이 좀 빗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여기서 뭐냐면요.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키워드가 지금 보시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요 구간에서는 지금 무조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서는 약간 핀트가 살짝 어긋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긴 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재정이 부족하고 현대적 도구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부족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영작을 해볼게요. 분명한 사실은 뭐 큰 거대한 재정이 있는 어떤 국가 부족들 뭐 그렇게 표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맨 마지막 more over로 나왔으니까 바로 붙여서 거꾸로 뒤집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은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대응하게 해주는 기술이나 어떤 학습 발전을 막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다. 임플레먼트 써야 되나? 힘이 덜지. 왜 이래, 오늘. 손 얼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앞쪽에,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쓴 거는 일단 첫 번째 1번 문장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이 많은 편리함을 넣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킴 이렇게 딱 잡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이런 혁신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 놓고서 그 뒤쪽에서 통념 반박을 한번 줍니다. 통념 반박을 주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컴퓨터라든가 뭐 휴대폰, 다른 전자기기가 없어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인용하면서 이런 의견을 반박하고 그들 또한 제1세계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재정 부족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현대적인 이런 기기들을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은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그들을 대응하게 해주는 기술 학습 발전을 막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약간 추가를 시킨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글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두 가지식으로 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올게요. 자, 지금 다음 단락인데요. 여기도 일단 앞에 보시면 일단 무상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쓰신 내용이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정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무상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고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또한 투자를 위한 값비싼 도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상교육으로 배우는데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상교육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요구될 수 있다. 조금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영어 문장 구조가 아직 표현력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지금 여기 보이고 있거든요, 많이. 아까 1단락에서 좀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라면 문제고 그냥 단순히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본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동사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치사가 몇 개 없어요. 전치사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이게 문장 구조에 지금 조금 그러니까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명사적 사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조금 연결을 시키고 복문 구조도 좀 사용하면서 이제 좀 연결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점수가 절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 일단 앞쪽에서 지금 조금 세게 묶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에 막대한 재정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무상교육에 막대한 재정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방법, 비법은 무상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가 파란 색깔로 눌러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줄 것 같아요. 1번 문장은 비법은 무상교육을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뒷문장이 지금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무상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이쪽 문장에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랑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은 투자를 위한 값비싼 도구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실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쓰시려고 했던 의도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제3세계에 살고 계시는 어떤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가 값비싼 어떤 기술을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기술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어쨌든 간에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무상교육을 하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쓰는 거 보세요. 손 너무 머네요 오늘 진짜. 춥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붙여서 바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이 값비싼 기술을 구매하는 게 불가능해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기술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쪽에 지금 쓰신 게 지금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상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무상교육엔 좋은 선생님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충분히 훈련된 선생님들이
제3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장점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기본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참여하는데 단순히 뭐 그런 게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온 것도 보고, 그리고 교육도 있는 거 보고, 그리고 프리 에듀케이션 나온 거 보고, 그리고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행위가 반드시 무언가를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일단 키워드를 앞쪽에다 배치를 한 다음에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출 나오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이 이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련된 선생님들이 이런 제3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장점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2번 바디는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디 하나 통째로 날라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내용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고, 근데 내가 이해한 것으로부터 나는 개발도상국에서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것은 대중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게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파란색으로 눌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래? 오타 진짜 많이 난다. 자, 이렇게 써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묶어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글이 좀 뭐라고 하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 구조도 그렇고요. 단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생각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파란 색깔로 써놓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째로 가지고 가셔서 그냥 외우십시오.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이 외우시고요. 지금 2단계에서는 뭐 그래머 첨삭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머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법 몰라서 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문법 실수가 지금 있다고 해도 이 정도 상태에서는 문법 실수보다 더 큰 문제가 영어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정도 그리면은 뭐 5점대? 5에서 5.5? 나오나 마나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시간이, 그러니까 30분 내로 쓰시게 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능하면 시간은 30분 이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전 연습할 때는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글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전치사를 많이 사용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구문 연습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빨리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부분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글을 조금 연결을 시켜고,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두리뭉실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점수가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IELTS 라이팅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시험 라이팅이나 똑같죠. 일단 그분의 표현 능력을 봅니다. 근데 표현 능력 자체가 지금 너무 떨어져요. 왜냐? 정교하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법 몇 개 틀린 거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표현력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화법으로 글을 정확하게 쓰시는 연습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1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딱 찍은 다음에 명사 하나만, 혹은 명사 하나에다가 주제에서 나온 명사 하나, 그리고 거기
문장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서론 1번 문장이라든가 서론 2번 문장이라든가 거기서 정확하게 알파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쪽 1번 문장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새로운 편리함과 삶의 질 그리고 새로운 기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가 3개가 딱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밑에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삶의 질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장에 삶의 질이라는 단어를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독점이 보장이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표현 능력이 아직 부족하시다는 거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에세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